대응 능력이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대응 능력이라고 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안보를 대하는 태도가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NSC를 열었다 안 열었다 이것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그 무인기 5대 넘어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인기가 최초 발견된 게 오전이었는데 그 오후 일정을 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했지 않습니까? 걔 새로 입양해가지고 걔하고 같이 회의실에서 그 사진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만찬하고 그러니까 그 안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진지함, 심각함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시각에서 볼만한 사건이더라고. 내가 오늘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윤석열이 오늘 그랬어요.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라는 것을 핑계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려고 하는 시도처럼 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인적 구조 등을 보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싶은데 무인기 사건이 중간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날아왔는데 NSC도 안 열어요. NSC도 안 열 만한 그렇게 중대 사안이 아닌데 전투기는 출격시켜. 근데 여러분들 보도에 어떤 보도는 공중에 떠 있는 드론 같은 걸 보여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무인기를 사진으로 찍은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국방부의 발표를 들은 것뿐이야. 그 무인기가 북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증거물이 없으니까. 자, 이제 또 감이 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데 무인기를 등장시킨 게 진짜 북한의 무인기가 날라온 건지 무인기를 억지로 끼워놓은 건지를 모르겠더라. 이게 첫 번째인데. 봐봐요. 무인기가 날라와서 전투기 20대를 출동시켰는데 NSC는 안 열어. 실제로 날라왔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생기는 거고요. 네. 다음에 무인기 격추는 한 대도 못했어.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야. 우리 전투기만 추락했어.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무인기가 만약에 실제로 넘어왔었다면 그게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합의는 글자 그대로 군사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그 무인기에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군사 행동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비행 실험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공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영토 침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객기가 넘어간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그거는 군사 행동으로 봐야 되느냐? 단순히 비행 실수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다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정세현 장관 나오셨을 때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용산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진을 내보인 적이 있어요. 무인기의 목적이 뭘까요? 말하자면 지금 북한도 위성을 띄워서 한국을 찍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글만 봐도 볼 수 있는 장면을 굳이 북한이 무인기를 띄워서 찍는 것도 좀 이상한 행위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하다고. 예. 오히려 북한의 목적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기에다가 무슨 화학무기라든지 폭탄을 장착했다면 더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근데 기술적으로는 레이저 장비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유도탄, 그러니까 그 방사포를 쏜다고 하잖아요. 방사포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유도탄 개발도 이렇게 했다고 지금 자신들은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 유도탄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유인할 수 있는 유도 레이저를 어느 지점에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라온 것도 드론도 아니고 무인기인데요. 그 무인기를 살아있는 덕수리를 잡겠다는 어제 그 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9.19 군사합의의 핵심이 뭐냐면 남북한 불가침 조약이거든요. 네. 서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예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동해상으로 날리거나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직접적인 침략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인기가 날라온 건 윤석열 쪽 입장에서 보면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을 침범했으므로.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해도 9.19 군사합의를 깬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무인기를 날렸다면 한반도 대한민국 상공으로 들어왔으므로 군사합의라고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인기가 안 들어왔더라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무인기가 들어왔으므로 군사합의 깨겠다 이런 주장으로 난 보이더라 이런 얘기지. 9.19 파기를 위한 자작극이 아닌가 의심된다. 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겠다고. 자, 마차님 가져가세요. 아니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그 드론을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찍었다는 사람.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헬기가 떴을 때도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쉽게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줌으로 잡았던 그런 형상밖에 없는데 정말 그게 북한에서 온 건가라는 의심을 알수 해볼 없지.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데자뷰야.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뭐냐 의혹 제기야. 드론을 본 사람이 없으니 왜냐면은 전투 20대 띄우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얘기가 없어.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예. 자, 데자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평화가 꽃을 피웠어.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휴전선 근처에 있는 군사시설을 싹 뒤로 밀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이후에 개성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남북 평화가 막 만들어졌어. 그리고 정권을 뺏깁니다. 그때 이명박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오이사 조치라는 걸 발표를 해요. 북한이 천안함을 깨트리는 사고를 쳤으므로 김대중 노무현 때 평화는 끝. 북한과 오이사 조치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있어요. 예. 천안함이 북한의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는 수백 가지를 대고도 남아요,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천안함이 이렇게 갑니다. 저 보여주세요. 천안함이 떠서 가요, 그래. 천안함을 깨트린 아마 이 찍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야. 천안함을 직접 오래가 타격한 게 아니에요. 오래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가운데서 천안함 밑에서 폭발을 합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예. 그 압력으로 천안함이 쪼개진 사건이야. 예. 쉽게 표현하면 버블제트 어뢰라는 거예요. 이건 좀 잊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 그거 전 세계에서 북한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군에도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 외에도 뭐 형광등이 안 깨졌다든지 예, 예. 나중에 천안함이 인양해서 봤는데 깨어진 단면에서 화약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 상당 부분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안함 뭐 유저고쩌고 윤석열이 막 천안함 뭐 용사 어쩌고 지랄하잖아요. 그럼 그렇다 치자. 인정할게. 근데 당시에 천안함 사건 하고 나서 오이사 조치하고 나서 이명박이가 북한 사람을 만나는 특사를 보냅니다. 그때 그 특사가 김태효예요, 지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그 김태효인데 그 당시 뭐냐면 당신들이 천안함 사건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돈 봉투 그것 냈다가 개쪽당한 사건이 있었어. 그 김태효가. 그러면서 그게 뭐였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 이루었던 남북평화를 이명박과 김정일이 만나는 걸로 정상회담 제안이었어, 그게.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해주면 이명박하고 김정일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특사였단 말이에요. 그게 김태효야. 현재 그 김태효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요. 저걸 시키려고 이번에 모든 자본까지 다 없애기 위해서 사면 복권까지 다 시켜준 김태효입니다. 저번에 김태효가 저번에 북한한테 모욕적인 제안을 했어요. 담대한 구상이라고. 저게 담대한 구상이 뭐냐면 북한 니들이 핵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해 줄게. 북한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자긍심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니들이 핵 포기하면 우리가 엄청 지원해 줄 거야. 했던 자가 바로 김태효예요. 그리고 이번에 김태효를 끼워 넣기 사면하죠. 그래서 범법적 꼬리표를 딱 떼줍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김태효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안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았었는데, 그 이유가 그게 실형 선고가 났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김태효가 가져갔던 그 혐의가 아마 그 비밀 유출
기밀 누출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번에 이제 판결 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맞아요. 바로 사면 복권을 시켜준 예. 거죠. 시사에 늦게 입문하신 분들은 정말 저런 사건이 있었어? 김태효가 돈 봉투를 주려다 했던 그 비밀 접촉에 대해서 당시에 기사들 찾아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 이명박 정부 북폭로 주선 중앙통신 전문 삭제 요청 파문 여기까지. 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돈 봉투 줬다가 망신 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김태효가 지금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은 어마어마한 강대강 대치로 가죠.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북한이 아직까지 9.19 군사합의를 깬 적이 없어요. 정세현 장관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국 영해에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한 건도 좌표를 찍지를 못했어요.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는 게 중론이야. 네. 근데 무인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아이템 아니에요? 무기를 싣고 온 것도 아닌데 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돌다 갔다면 9.19 군사합의를 깰 명분이 생긴 거지. 그래서 내가 이상한 데자뷰가 있는 거야. 그러네. 그래 보임요. 그리고 후사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 무인기 5대 넘어왔다고 보도가 된 날 밤부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제가 검색을 했던 게 그 무인기의 재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무인기가 넘어왔다 그러면 뭐 관측된 바로는 뭐 길이가 뭐 몇 미터고 폭은 몇 미터며 무슨 엔진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자료로 나오는 것들은 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 무인기 개발 초창기 때 북한에서 이렇게 추락했던 무인기에 대한 사진만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발견했다는 그 사진은 어디도 없어가지고 왜 사진이 없는가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이상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함나라 추락시켰다 그러면 증거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최초 이렇게 발견된 건 오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어떤 민간인 시민이 제보한 것도 있고 그 대공망 그 관측하는 군인이 이제 보고를 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무인기가 그렇게 발견이 됐다면 레이더에 안 잡히더라도 육안으로 우리나라 방공망이 엄청 촘촘하게 잘 돼 있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서울 이북에서는 그러니까 대공 그 방어망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 초소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하면서 계속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조작은 좀 도를 넘칩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뭐 가짜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천안함 사건도 한번 보면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천안함이 북한의 오래로 쪼개졌다. 근데 며칠 후에요. 그럼 오래의 증거가 어딨냐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서해상은 까나리 막 오장이고 그래가지고 그물이 엄청 많아서 북한 잠수함에 들락거릴 수 없다는 게 중론인데 그 넓은 서해 바다에서 오리를 하나 건져요. 이거 팩트예요. 예, 예. 우리가 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옆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오리를 하나 건져 어떻게 거기서 그 오리를 건지는 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그 오리가 쏜 지 며칠 안 된 오리잖아. 예. 근데 그 오리 안에 나중에 봤더니 가리비가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치 어디 좌표에 오리를 알고 인양한 듯이 인양을 해서 했는데 그럼 이게 북한 오리라는 증거가 있냐? 그럴 때 이명박 정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의 어뢰 설계도를 가져옵니다. 이게 북한이 만든 어뢰 설계도야 라고 했는데 그 설계도랑 그 어뢰랑 재원이 달라. 거기다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 북한의 어뢰 기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전 세계에 북한 외에는 아무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는 어뢰를 사용하기에는 수심이 너무 얕기 때문에 어뢰같이 그러니까 음파를 활용하는 기술을 쓰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들어가기 어렵지만 이 음파 탐지라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어뢰 가지고 그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수심이 얕으면 이 잡음 때문에 정확한 그 탐지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천안함을 명중시킨 것도 아니고 천안함 밑에 정중앙에 위치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폭파시켰다는 건 아직 미국에도 없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함 단면에 화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고요. 예. 가장 코미디는 1번 매직이었죠. 야, 모나미. 북한에서는 올해 뭐 미사일 등을 1번, 2번이라고 지칭한다 했더니 그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모나미 매직이랑 똑같은 성분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오늘 천안함 사건 이야기가 천안함 사건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골 때리는 건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오이사 조치해가지고 북한이 한 것을 해달라 했던 이 정권이 무인기의 흔적은 나오지 않아요. 또 뭐 갑자기 뭐 저번에 무인기 박근혜 때 무인기는 경상북도까지 날아가요. 대단한 배터리 기술이죠. 거의 뭐 글라이딩 했다 뭐 이렇게 봐야죠. 어쨌건 좀 뭔가 이상한 역사적 대자뷰가 있고요. 이번에 윤석열이 좀 뭐 핵 공동 연습했다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너무 입이 가볍다, 경솔하다, 무식하다. 그 인터뷰 하나에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 공동 연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금송아지가 있는데 마차님한테는 금송아지가 없어. 그러면은 마차님이랑 금송아지 있다 치고 우리 공동 투자 연습해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따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공동 행동이든 공동 훈련이든 하는 건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거지. 나는 없는데 너는 있으니까 나는 있다고 치고 네가 가진 걸로 우리 같이 연습해보자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국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공동으로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핵이 없는데. 쉽게 표현하면 공동 실행인데 이거를 윤석열은 공동 연습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핵을 그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치나 군사적 행동들은 핵 보유국끼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그 대표적이잖아요. 나토 회원국 중에 프랑스나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핵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 방위 태세에서 어디를 타겟으로 조준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정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토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훈련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핵은 그 보유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공격이든 방어든 최후의 군사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공동훈련을 한다, 뭐 어떤 작전을 같이 세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형님 북한 때려주세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다고 눌러줍니까 그게? 그게 됩니까 그게? 아 진짜 창피해. 이렇게 핵무기는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무기니까. 아니 윤석열은 핵무기가요. 무슨 수리탄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을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기술은 갖고 있다고 위협은 할 수 있어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면 한반도는 쑥대밭 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의 문제로 한반도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 형님 버튼 눌러주세요가 아니라 형님도 참고 동생도 참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자란 게 무슨 공동 실행을 공동 연습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진짜 어디 주막에서 술 먹는 동네 아저씨랑 딱 똑같은 수준인 거야. 국방부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공동 연습하기로 했다. 너무 창피한 게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이야기해도 다 알아먹겠지 아니면 개돼지들은 모르고 넘어가겠지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터뷰가 이번 신년 조선일보하고 했던 인터뷰인 거예요.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미 공동에 대한 연습을 바이든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날리면 때랑 똑같다고 하는 게 그 미국 기자가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야 미국 기자가 잘못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또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들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 날리면 김은혜 진짜 진짜 비호감. 너무 빨리 넘어갈게요. 뭐 나온 이야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등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JMC 드론 부대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있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미 방송으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빡치겠어요. 있는 걸 없다고 하고 마치 지가 처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새날 같은 걸 비유를 하면 새날 방송 어디서 들었어. 듣고 가갖고 자기가 단독으로 다는 유튜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가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드론봇 전투부대 창설하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방공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공망이라고 하죠. 대공이 방어 시스템은 단순히 그 공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해 공군 공이 다 모든 부대에 공통적인 작전 교본이 있는 것이고 정기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소형 제일 작은 전투기 연습용 전투기 하나를 어디에서 띄워요. 그러면 그거를 그 근처 부대가 식별하는지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방공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드론 부대 창설에 관련된 공식 서류까지 지금 우리가 보여드렸어요. 2018년 9월 28일자 육군의 꿈과 미래 드론봇 전투단 창설. 자, 무슨 케이블 TV 광고 같고요. 자, 어쨌건 이야기 좀 빨리 진행하면 국방을 전혀 모르는 놈이 분이 통수권자가 돼버렸어요. 아니 군대 안 갔다도 국방 알 수 있어요. 밀떡이면요. 저번에 내가 우리 이 건물주 우리 장군님 삼성 장군 출신 그분이 어제 만났을 때 그러셨다니까요. 군인도 야전에서만 큰 군인들은 절대 합참의장이나 총장 안 시킨답니다. 이유가 뭐냐? 시스템을 모르니까 쌈박질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장군님 부인이 당신이 대통령 하지 그랬냐고 윤석열 비판하더라. 어디 수사만 하더니 형사랑 그렇게 다를 거 없는 놈이 국방 시스템을 모르니까요. 근데 얘는 안보를 정치에만 이용해 먹고 있잖아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전투기 20대를 출동시킬 정도의 엄중한 무인기 사태가 났다고 하면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NSC도 아니고 강아지 새끼는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너무 비판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두드러 깨고도 남을 예. 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이야기 하잖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걸 동맹이라고 저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전 정말 사진 실제로 찍힌 거예요, 저게. 저 사진 너무 좋아요. 저 비읍시옷 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네. 동맹을 해도 뭔가 똑똑한 놈이 해야지.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능이 떨어져 보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단순해 보이죠. 예. 아이고 참. 자 여기까지가 뭔가 여러분들 데자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무인기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무인기 핑계를 대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지도 의심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상한 게 그 삼성 갤럭시 있잖아요. 달도 찍습니다. 그렇지. 확대해가지고 달도 찍는데 왜 무인기를 못 찍었는지 신기하긴 네. 하네요. 여기까지